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치의학 박사 유송영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치과 의사 유종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갑자기 찾아오는 치통, 충치도 없는데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 치아 균열 증후군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아프다 만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데요. 어떻게 알고 치료해야 될지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차갑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시리거나 좀 찌릿한 느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충치 같은 치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치아 균열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질환명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생소한 치과 질환 중에 하나 치아 균열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는 것은 치아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생겨서 씹을 때 시큰거리거나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아의 이런 실금은 오랜 기간 천천히 진행되는데 젊어서는 그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중년층에 접어들면서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젊은 시절부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등 이런 저작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에 시작되는 그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해서 그 치과를 찾지 않다가 그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이제 치과를 찾는데 네. 그때는 이미 치아의 뿌리까지 손상돼서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이 치아 균열 증후군 역시 조기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근데 치아 균열 증후군 원인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먹는 그런 습관 때문인 건가요, 선생님? 네, 치아 균열의 원인 대부분은 치아에 과도한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징어나 아니면 깍두기 이렇게 그 서양인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음식입니다. 네, 네. 이것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치아에 이런 실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밖에도 치아에 커다란 수복물이 있는 경우, 치아에 충치가 존재하거나 치아에 마모가 심한 경우, 또는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 음식을 또는 한쪽으로만 씹는 경우, 또 어떤 교통사고나 운동할 때 물리적인 충격을 입었을 경우에도 이런 치아 균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원인 중에 하나로 이갈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를 계속 가는 습관이 있으면 균열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갈이나 이 악물기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는 스트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갈이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채 어금니, 작은 어금니에 평소에 씹는 힘보다 한 두세 배 이상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해지는 힘으로 인해서 치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갈이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지만 송곳니 끝이 평평하게 납작해져 있고 그 가운데가 움푹 패여져 있다면 사실 이갈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 자기가 이갈이 습관이 있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아 균열 증후군, 치아 중에서 보통 어떤 치아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앞니보다는 저작할 때 힘이 많이 가해지는 어금니 부위에 치아 균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보다는 위쪽 어금니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무는 모습을 보면은 윗니보다는 아랫니에 조금 힘이 더 가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윗니에 더 많이 생길까요, 선생님? 예, 사실 무는 힘은 위아래 치아에 똑같은 동일한 크기의 힘을 전달하지만 치아의 모양이 윗치아하고 아래치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힘이 특정 부위에만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을 보면 평평하지 않고 올록볼록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교두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두의 모양에 따라서 치아가 더 잘 쪼개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쪼개지기 어려운 그런 치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두가 높고 날카로운 형태를 가질수록 잘 갈라질 수 있는데 위쪽 치아가 사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인 문제로 윗니가 좀 더 약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치아 균열 증후군 자세한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균열이 일면 아무래도 통증도 생기고 그러는 걸까요, 선생님? 네, 치아 균열 증후군이 생기면 음식물을 씹을 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순간에 균열 부분이 미세하게 벌어지면서 신경을 자극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어떤 딱딱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어떤 특정한 음식을 딱 먹을 때 씹을 때 시큰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치아 균열이 좀 더 진행되면 차가운 음식은 물론 음식이 뭐 닿을 때마다 그 빈도가 이제 많이 생겨지겠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신경까지 자극이 가해져서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특히 치아균열 증후군이 있을 때 유독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에 좀 민감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치아 균열이 있으면 그 미세한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서 아. 신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차갑고 뜨거운 곳에 아무래도 더 민감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증상 면에서는 좀 충치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충치랑 거의 증상은 유사합니다. 어. 치아는 가장 바깥쪽에 범낭질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 그 안쪽에 시리고 예민한 치아 조직을 감싸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치로 인해서 이 보호 범낭증 그 층이 그 소실이 되어도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실금이 생기면서 이 보호층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증상 비슷하다고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치아균열 증후군과 충치에 나타나는 그 증상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충치의 경우에도 찬물에 시리거나 저작 시 통증이 생기는 것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치아 균열 증후군의 경우 증상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심하고 음식물을 물었다가 뗄 때 특히 더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느낌을 좀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치아가 이렇게 시린 증상은 꼭 치아 문제가 아니라 잇몸이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아 문제로 여길 수는 없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치아가 시린 원인은 잇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치아 뿌리를 감싸주고 있던 잇몸이 잇몸 질환으로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게 되면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린 증상만 있다면 잇몸이나 다른 문제들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씹을 때 또는 씹은 후 뗄 때 시큰거리고 예리한 통증도 함께 나타난다면 우리는 치아 균열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치, 또 잇몸 질환, 치아 균열 증후군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유난히 치아가 좀 약한, 잘 부서지는 그런 치아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작은 충격에 균열이 잘 가는 치아,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아, 예. 그 교두가 높고 날카로운 형태를 할수록 잘 갈라질 수 있고요. 또 균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깊고 좁은 그런 홈을 가지고 있는 치아들이 또 균열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강도가 약하게 만들어진 치아라면 또 균열이 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혹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금이 좀 붙진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뼈가 좀 금이 가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듯이 치아도 그럴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한 번 실금이 간 치아는 절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아. 예, 뼈는 뼈와 뼈 조직을 생성하는 고라세포가 있어서 그 실금이 가면 자연적으로 붙습니다. 네. 하지만 치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범낭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하고 석회화된 부분입니다. 범낭질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실금이 가더라도 절대 자연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에 금이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때로는 치아의 끝부위로 진행돼서 치아의 한 부분이 깨져나가기도 합니다. 네. 또 균열이 치아의 뿌리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균열은 계속 진행되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뿌리 끝 주위의 뼈 조직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나 염증은 진통제나 항생제만으로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치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이 좀 상당히 심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잘 받으면 또 예후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미리미리 병원 치료 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치아균열 증후군 진단법을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치아균열,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검사로 좀 진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네. 미세한 실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금을 경계로 빛의 굴절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광투과 검사가 있고요. 네.
또 실금을 염색약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염색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실금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사실 방사선에서 실금이 관찰될 정도면 이미 늦은 거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또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 자극 검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씹을 때 정말 통증이 유발되는지 그런 그 바이트 테스트 같은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긴 금을 찾아냈다면 치료를 서둘러야 할 텐데, 치료 방법은 그 금이 어느 정도 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료 방법은 치아의 균열 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증상이 없이 미세하게 실금이 가는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텐데, 어떤 경우,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육안상으로도 실금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씹을 때, 저작할 때 똑같은 통증이 재현이 이제 됐었을 때는 네네. 이거는 뭐 명백한 그 치아 균열 증후군으로 진단이 딱 내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균열이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균열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사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리라고 하는 거 있죠. 크라운. 아, 씌우는 거요? 그렇죠. 치아 전체를 씌워서 치아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아 균열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 크라운을 씌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됐을 때 발치하거나.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크라운 외에 다른 뭐 이렇게 종류들이 좀 있잖아요. 보철 치료에. 그러니까 다른 종류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어떤 분들은 실금이 가게 되면 그 실금 부위만 지우고 이렇게 금으로 때우거나 레진으로 네네. 때우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치아 치아 균열에 있어서 이렇게 때우면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더 치아 크랙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때운 충전물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일종의 쐐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 저 충전물 자체가 점점 치아 안쪽으로 함입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치아 균열을 더 가속화시켜서 치아를 쪼개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 균열로 진단 내려지는 경우에는 절대 떼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씌우는 치료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충치로 잘못 진단하면 이렇게 떼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더 그러면 악화될 이거는 거고. 뭐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의료 사고급 네. 그러니까 이제 균열 위치, 뭐 깊이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치료법은 완전 씌우느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발치해내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치아 균열 증후군이 이제 심하면은 결국은 씌우는 걸로 안 될 때는 발치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임플란트 이런 걸 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뭐 발치까지 하게 되면 결국 그걸 이제 수복을 해야 되는 거고 수복한다는 건 가장 그래도 치아하고 유사한 게 임플란트니까 임플란트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겠고요. 네네. 그 이외에는 뭐 브릿지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너무 많이 결손이 되면 이제 뭐 틀니라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철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네. 치료를 해서 자기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뭔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치아 균열 증후군 예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징어 같은 건어물류, 아몬드 같은 단단한 견과류, 오돌뼈, 껌, 얼음 씻기 등등은 가끔은 괜찮다 하더라도 습관적인 선호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습관이 그런 거라면 반대쪽으로 씹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대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씹기 어려운 것이라면 빨리 그 원인을 해결하고 양쪽으로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씹는 습관을 잘 개선하는 게 중요할 테고 또 수면 중에 막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막 무의식 중에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수면 중에 이를 갈거나 낮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치과에서 상담 후에 잘못된 악습관을 고쳐보도록 노력하고 치아와 턱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강 내 장치인 마우스 가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정 장치는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치아에 실금이 가는 것은 물론 치아 표면이 닳아버리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아 균열 증후군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실금이 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실금이 크라운 부위에서 뿌리의 일정 부분까지 좀 가 있고, 아래까지 그쵸? 쭉 예. 내려갔네요. 두 번째는 뿌리 그 한 중간 정도까지 가 있고, 세 번째는 한 요 정도까지만 가 있죠. 네네. 이거는 뿌리 끝까지 가 있고, 이거는 멀쩡한데 여기에서만 또 실금이 가 있고요. 아래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씹는 힘이 이제 너무 세다 보면은. 네.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치아의 유형은 사실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침범되지 않은 경우만. 그렇죠. 예. 뿌리에 실금이 침범됐으면은 그거는 크라운으로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3번의 이 유형만이 크라운 치료로서 치아를 살릴 수 있고 네, 나머지는 결국은 뽑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나 무서운 치아 균열 증후군 네. 우리는 굉장히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씹을 때 좀 뭔가 시큰하다 네. 그랬을 때는 좀 지체 없이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 네. 또 치과 의사들 또한 발견하기가 또 어려워요. 예, 잘 안 한 군데 보이니까. 가가지고 이상 없다. 이상 없는데도 나는 근데 계속 뭔가 씹을 때 좀 안 좋다. 네. 그러면 한 다른 병원. 다른 병원으로 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되돌리기 어려운 게 바로 치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 관리 소홀하지 마시고 또 치아 건강에 해로운 어떤 습관 갖고 계시다면 꼭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유성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